국민의힘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정해진다고 한들 한덕수 변수가 계속해서 지금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경선을 왜 하는지 사실 이쯤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뭐 경선을 통해서 예선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본선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하면서도 계속 부연할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사무실을 어디 구했다더라. 뭐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네. 쓴다더라 이런 얘기가 캠프는 있죠. 또 어떻게 꾸려진다고 하더라. 심지어 대행 일을 하면서 국정원 출신들을 모아서 상황실을 운영했다라는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잡 아닌지 이쯤 되면 불법 투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선거법. 사전 선거 운동. 네. 무조건 이건 관건 선거죠. 그래서 사실.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도 했어요. 이 공직선거법에 이 위반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비서실장 등 미리 사표 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캠프가 꾸려지는데 바로 그쪽으로 결합한다? 그러면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이미 선거운동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일련의 상황들 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면서 그 미 재무장관이 인터뷰했던 기자회견했던 내용 네.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한국하고 일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들이란 얘기고, 이 무역 협정이나 아니면 관세 관련된 혹은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이 협상을 자신들의 선거 운동에 쓰려고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분명히, 그러니까 뭐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뭘 준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무언가를 줘버린 건 아니겠느냐.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국익에 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했다 그러면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그 직위를 활용해서 예. 본인의 이익 때문에 이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사실 그러라고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위해서 나라를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의혹과 이 비판, 우려 이런 게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예. 사실 이런 의혹은 본인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만 얘기했어도 없었을 논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는 뭐 김태호 실장 이런 분이 뭐 미국 가가지고 주요한 내용 가지고 다 협상했다 그러고 만났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직까지도 대통령실 인사들이 사실상 지금 한덕수 대행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럴 자격이 있는 건가? 라는 분노가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것이 예. 그러면 이 한덕수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만약에 국익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면 뭐 민주당이든 야당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면 김민석 최고위원 말처럼 뭐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출마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언론에서는 전부 뭐라 그러냐면 사실상 출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회로 이 총리실 직원을 불러도 뭐 사표 냈다라고 그러니까요. 안 오기 때문에 사표 낸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죠. 와.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국무총리의 모자를 쓰고 다른 하나는 권한대행의 모자를 그렇죠. 쓰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권한대행 모자를 썼다가 총리 모자를 쓰는데 최근에는 총리 모자를 아예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자 하나 더 있죠. 예. 난가 모자라는 게 있잖아요. 난가? 그는 이제 그 치료가 필요한 네. 환자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요. 예.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그 법률 개정 거부권을 행사했죠.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이제 그걸 보더라도 이제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기 지위와 역할, 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총리로서의 부여된 역할과 임무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소위 이제 그 미국행까지, 방미행까지도 방미쇼라고 표현을 이제 정치권에서는 예. 하는데 활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국익까지도 자기 선거에 도움을 활용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추진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들려오는 것들이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본인의 미 의회 연설 타진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뭘 주면 그런 것들을 타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미국 측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체코 원전 네. 거기 체코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해외 순방이라는 걸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그 업적, 치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만약에 출마한다면 포스터에 한 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생겨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엄청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경제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국의 탈을 쓴 매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 주변에서 뭐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총리실 직원들 사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오로지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발맞춰서 전략을 짜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국민은 진짜 안중에도 없는 건가라는 예.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뭐 하루 이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상목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에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직을 던져버리면 본인이 또 대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나온 이 베센트 장관이죠. 재무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더니 미국 국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몹시 한가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가 중요한 포인트이죠. 아시다시피 2+2 협상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뭐 7월 패키지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7월이라는 건 마치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협상이 진행되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넘긴 것처럼 언론에서는 알려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이 관세 협상이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도 지금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지지율이 40%대까지 그렇죠. 예. 추락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마저도 경제 상황이 물가 폭등이 되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 제대로 되는 것이냐 비판하는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고 한덕수 입장에서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관세 협상을 네.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세 협상이 트럼프와 한덕수가 윈윈하게 생겼다. 서로 자기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익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된 협상이 될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줄라이 패키지를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기 어려운 게 스콧 베센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적극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거고 그리고 베리 석세스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번 협상 매우 잘 됐다. 미국에게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이면 한국에서 갖고 온 게 A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제안이다. 그러면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의심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 떠나서 농수산 분야 특히 이제 미국 쇠고기와 네. 관련해서 그 통상 압박이 예전부터 굉장히 강력했는데 30개월령 이하의 소고기만 수입하는 한국에 이거를 확 열어라라는 열어버리면.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랬을 때는 우리 식량 주권이 침탈당하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자기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의 식량 주권까지 그 남의 나라에 넘기는 이런 협상을 한다? 이걸 가지고 대선에 출마한다? 이게 국익에 봉사했다? 이게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협상을 가지고 온다 한들 과거하고 다릅니다. 네. 실시간으로 다 분석해서 그럼요. 네. 밤새 우리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1000번 양보해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 협상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이 선거가 조금 비등할 때 내가 이재명 대표랑 거의 격차가 없을 때는 이거를 100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덕수 씨는 지금 남북 통일이 이뤄와도 이 사람은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한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가병이 이렇게 심각한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하네요. 네. 정말 중증입니다. 배팅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끌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란 수사라든지 향후 자신이 치러야 될 값들이 있잖아요. 네. 이 대가에 대해서 뭔가 좀 뭉갤 수 있는 것 혹은
뭐 많은 혹자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라는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도 몇몇 가지가 익스큐즈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은 한덕수 개인에게는 몇 가지 의제가 있죠. 첫 번째는 본인이 내란의 종범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임무 종사자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적극적인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대선 후보라도 되어야 본인의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정치 행보를 하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한덕수가 아니라 한덕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뭐 대통령실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정진석 실장이 뭘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별 얘기 뭐 다 나옵니다. 충청권 의원들 중심으로 엄청 예. 움직여왔다는 네. 얘기가 있고. 근데 이거는 충청권 의원이나 뭐 정진석 비서실장 단위가 아니라 실제 뒷배는 윤석열 내란 그런 리스트가 수계가 있다. 있는 것이죠. 내란 수계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윤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무기에 불과한 게 한덕수다라는 표현을 정치권 관계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뒤에 최하영 옆에 김건희하고 같이 있는 윤석열. 이들은 과연 어떤 판을 그리고 싶을까? 그냥 이거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하면 네. 최대한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적게 받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앞에 보이는 선거판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어떤 딜, 국익 단위에서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가 이걸 광을 팔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리 국민들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럼요. 3년 동안 근데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못 버리는 거죠. 그 그래서 버릇을.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 얘기했지만 국민들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로 언론에 흘리기 좋은 말로 막 멋진 문장 만들어 온다고 해도 안 다 검증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최종 후보는 누굽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제 틀렸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조갑재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전망이나 예측하지 않고 기대와 희망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한동훈을 찍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선택은 저는 김문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동훈이 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에 그래도 역동성이 있는 조직이구나라고 평가에 봄직하겠지만 예. 지금의 전반적인 기류는 어차피 너희들 다 합쳐도 우리는 한덕수야 이렇게 결심을 한 거라서 단일화하기 편한 후보 김문수. 지금 그리고 이미 후보를 보고 찍는 판이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네. 홍준표 캠프에 있던 의원들 지금 고스란히 김문수 캠프로 가서 이름을 다 올린다는 그냥 거예요. 김문수라는 사람의 뭐 자질이나 적합성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일화를 위한 그 다리 역할을 해줄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각 캠프에 간첩이 다 있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친윤의 간첩이 다 있으면서 사실 거기에 격분한 나머지 탈당한 거 아닌가?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기자들 사이에 들려온 흘러다닙니다. 얘기는 확실히 삐진 것 같다.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전화기가 꺼져 정계현태는 있다. 아니다. 네. 그리고 참 웃긴 게 3차 경선이 이제 최종 경선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후보가 되는 건데 오늘 가장 큰 이슈는 턱걸이 대결입니다. 진짜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6개 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네. 한동훈 후보는 30개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대통령의 자격과 예. 턱걸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 당이 참 심각합니다. 예. 바퀴벌레로 시작해서 턱걸이로 끝나는 경선이면 바퀴벌레로 시작해서 체육대회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경선이구나. 뭐 저희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씨는 턱걸이 가능해요? 턱걸이 이 정도는 해야지 또 이렇게 단일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턱걸이 다른 단일화? 또 다른 뭐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되고 한덕수 대행의 행보는 꾸준히 일종의 감시의 눈으로 지금 쳐다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하면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윤선, 오윤혜, 박성민 세 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